80대가 되어도 젊은 사람이 못지않는 안개를 지니는 두뇌가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처럼 젊은이 못지않은 안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원곤이라고 합니다. 4개국 현지 해외의학 연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안기력 저하는 정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안기력이 저하되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보완을 하려고 그것을 만회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기력은 우리 머리에서 깨어진 바가지에 물처럼 그렇게 싹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바가지에 젊었을 때는 없던 구멍이 나는 것처럼 안기력이라는 물이 쫄쫄쫄쫄 자꾸만 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차입질을 못하니까 안기력이 저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멍을 막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안기력이 저하가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결심,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3번 외워서 이걸 외웠다. 그런데 지금은 안기력이 떨어졌다. 좋다. 나이가 든 사람의 제일 큰 무기는 뭡니까? 시간이 많은 겁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3번 젊은 친구들이 외우면은 나는 10번, 30번 외우겠다.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정도로 악착같이 안기력이 부족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면은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안기력 저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식이 있는 양 뽐대는 사람도 다 안기력 저하에 시달립니다. 결국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만회하려는 애쓰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어려움이 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은 나중에 몸에 배듯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쓰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외우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2, 3, 4 무슨 이런 걸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외워야 되나.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자꾸만 외우고 이런 습관이 들면은 도전 과제가 있을 때 이거 결국은 이거 다 외울 수 있어. 외우게 돼. 또 그리고 외우는 요령도 공부를 끝내고 나서 이제 빨리 조금 반복을 시작한다든지 외우는 요령 자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안기력 저하를 방어하는 그런 기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파워신이라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제창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고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옛날 우리나라의 뒷방 늙은이처럼 위축되거나 굴굴하지 않고 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각종 취미생활, 여가 활동 이런 것을 그대로 액티브하게 유지하는 50대, 60대의 그런 아주 정말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파워신이라는 거는 그 개념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막 가지고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지속시키는 걸 넘어서 넘치는 파워풀한 에너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니어 그룹이 파워신입니다. 남에게 선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꼭 몸만 아니고 머리, 이 양면에 모두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면서 남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시니어 그룹이 되자 해서 파워신이라는 개념을 제가 제창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레 그냥 중도 포기를 하거나 아예 시작도 안 하거나 뭐 하다가 그냥 뭐 좌절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어제와 비교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십시오. 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나아지면은 세상에 노력 안 할 사람이 없죠. 그 발전의 속도라는 것은 어떨 때는 이렇게 계속 평행을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전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고 오늘과 미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늦든 빠르든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력했다. 그래서 내가 옛날과 다른 모습의 나로 만들었다. 이러면은 누구든지 웬만해서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20년에 가까웠기 전에 상당히 지금까지 그 마음의 교훈이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울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저하고 나이가 뭐 조금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런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 사람은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3년 동안 배운 거에 비해서는 중국 수준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높지를 않았어요. 학원에 다니는 상당수 사람들은 내가 오래 다녔는데 별로 잘 못한다는 게 좀 부끄러워서 자기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일부러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3년 동안 배웠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실력은 별로 없어 보이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어떻든 간에 이 공부를 계속하고 이어오고 있다는데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로부터 2년, 3년 후에는 그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을 가졌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 후학들에게는 와, 나 저 정도만 했으면 좋을 걸 이렇게 생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되고 자기 스스로 옛날보다 오늘보다 좋아질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도록 노력하면은 웬만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어도 젊은 사람이 못지않는 안개를 지니는 두뇌가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 못지않는 안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아주 이런 식의 해답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문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운동할 때 트레이닝 하듯이 두뇌도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면은 안기력의 저하 같은 두뇌 활동의 그런 위축을 어느 정도 보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 두뇌 활동이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고수도라든지 뭐 짱짱짱짱 전자게임 사실 두뇌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고 조금 힘든 막 그냥 괴롭다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의 두뇌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추천하고 있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어학 공부가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책에 보니까 매일매일 잘 익어가는 사람 이런 얘기가 교수님이 혹시 꿈꾸는 매일매일 잘 익어간다는 뜻은 매일매일 뭔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를 추구를 하는 거죠. 익어간다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과일도 잘 익어가면은 곧 있으면은 못 먹게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충실히 애를 쓰고 가는데 어차피 수명의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잘 익어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매일 노력은 하되 결국은 우리의 언젠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더 충실하게, 더 알차게, 더 보람있게, 더 의미있게 보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나이가 되면은 장기 계획은 감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뭐 이럴 때는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뭐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런 장기 계획은 천명할 정도의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계획이 좀 있습니다. 뭐 우선 내년에 이제 몸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노년에 70대에 몸을 한 사진을 찍고 또 몸에 관련 여러 가지 집필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는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최선의 지름길 중에 하나다.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자고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른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외국어 공부만큼 좋은 길이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외국어 공부를 해서 그 외국어 공부 자체의 성취도로 객관적인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까? 70에 외국어 공부를 갑자기 프랑스어를 공부를 해서 무슨 대단한 프랑스 학자, 프랑스어 구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영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저 개인적으로 이미 직접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풋풋한 젊음의 샘물은 이미 말랐지만은 외국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노년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 책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제목입니다. 지금 문득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젊은 시절에 그 풋풋했던 패기, 야망, 희망, 꿈이 지금 저 구름처럼 지금 어느덧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라진 꿈, 사라진 희망, 사라진 계획, 그런 것들을 다시 불러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젊은 시절의 자기를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때의 나, 언제나 나 본인의 자신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의 희망과 야망과 계획과 그 알찬 내용을 절대 잃지 않고 다지면서 삶을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이상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언제나 나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며 언제나 나 자신의 패기를 가지고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제 죽어도 무슨 예안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확신합니다.